첫발이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은 할만하네요. 네, 또 성격이 한번 시작하니까 다 막 몰아서 한다. 오늘 어찌됐든 그냥 그 통계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그 전까지는 강의를 갖다가 무조건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항분포랑 큰 수의 법칙인데, 이항분포는 필수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큰 수의 법칙은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강의로 보너스 강의로 이항분포의 평균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 그거는 그냥 보너스 강의니까 그냥 알아두시고요. 큰 수의 법칙에 대한 또 어떤 그 개념은, 그거는 통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에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를 갖다가 들려드리면서 그걸로 요걸 갖다가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볼게요. 음, 동전을 갖다가 이 현상을 갖다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동전을 2회 던졌을 때 평균적으로 앞면이 나오는 횟수 또는 평균 횟수라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횟수 이거 시옷 붙여도 되나요? 저희 개수 그거 매번 이거 붙였다가 애들한테 잔소리 얼마나 들었던지 1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겨우 고쳤는데 횟수는 시옷 붙이는 건가요? 이제 저 연계국어라 가지고. 예, 아무튼 동전을 2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평균 횟수는 얼마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1일 겁니다. 그죠? 앞 아니면 뒤니까. 그 동전이 그 공정한 아주 밸런스가 잘 잡힌 동전이라면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즉 2회 던졌으면 1회가 평균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 계산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동전을 갖다가 120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얼마일까요? 60회. 그거 계산 어떻게 하시죠? 예,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횟수, 내가 실행하는 횟수 곱하기 나올 확률입니다. 즉, 이게 60회였던 거예요. 되셨어요? 이것도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1회였던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큰 수의 법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동전에 갖다가 120회 던지면은 60회, 그러면 앞면 나오는 거 맞나요? 나 120번 던져봤는데, 실제로 던져봤더니만 저 61번 나오던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숫자를 갖다가 더 늘려나가면은, 즉, 동전을 갖다가 1000회 던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오는 횟수는 1000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얘는 얼마다? 500회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볼게요. 쌤, 동전 2번 던졌는데, 내가 실제로 지금 동전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2번 던져봤는데요. 공정하게 2번 던져봤는데, 앞면 2번 나오던데요. 즉, 2회던데요. 1회가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회를 갖다가 던졌는데 내가 지금 120회를 갖다가 실제 던져봤더니만은 61회 나오던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거는 59회 나오던데요. 당연합니다. 동전을 갖다가 1000회 던졌는데 501회 나오던데요.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1회와 2회의 차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근데 60회와 61회의 차이. 120번 중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죠? 500회에서 501회의 차이. 1000번 던지는데.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되셨어요? 즉, 제가 어떤 행위를 하는 횟수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우리의 평균 횟수, 이 계산, 즉 내가 만 회를 갖다가 던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 얼마? 5000회는 점점 더 정답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뭐 물론 거기에서 막 기호를 써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그 기호 본인들이 이해 못하세요. 엡실론이라는 기호까지 써가지고 그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동전 2번 던지면은 2번 다 안면 나올 수도 있고 저는 한 번도 안 나오던데요. 0번이던데요. 이래 틀렸잖아요. 수학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횟수를 늘려나가게 되면은 즉 만 회를 갖다가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5000회 우리가 수학적 계산으로 나오는 5000회에 점점 굉장히 가까운 값이 형성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률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0회를 던졌는데, 그거 10,000번을 던졌는데, 그럼 10,000번 다 앞면이 나오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니, 내가 100회를 던졌는데, 앞면이 100번 나오던데,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즉 어찌됐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행위를 하는 행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우리가 수학적 수치적 계산으로 나오는 이 답들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된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쌤 2회 던졌을 때 1회 나오는 거는 내가 행위를 갖다가 적게 했으니까 이거는 1회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건가요?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면은 내가 2회를 던졌어요. 그 앞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2회를 다시 던졌어요. 또 뒷면이 나와서 그러니까 앞면이 0회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2회 던졌어요. 그랬더니만은 앞면이 1회가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즉 2회씩 하는 이 행위를 갖다가 무수히 많이 한 평균 횟수를 갖다가 구해보시면 또 여전히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갖다가 계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실생활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맥락적, 주류적인 횟수의 차이는 그닥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일단 그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런 예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좀 바꿔볼게요. 가위바위보를 갖다가 120회 진행했을 때 내가 가위바위보를 갖다가 합니다. 가위바위보. 이것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외국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웃긴 게 처음에 가가지고 한 1년 동안은 이제 그 말하는 거 이런 거 대화하는 거 그 영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배우니까 이렇게 이제 입도 어느 정도 떼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어디 슈퍼 가서 뭐 어디 있어 뭐 어디 있어 이런 거 질문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 띄엄띄엄 상대방 입을 박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단 말이지. 근데 막상 이제 그래서 뭐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봤어 뭐 어제 뭐 하고 놀았어 뭐 이런 대화는 다 하겠는데 갑자기 수업을 듣는데 2에 7승. 오씨,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전에 승 찾아보니까 막 이상한 말만 나오고, 그러니까 승은 당연히 일본어였으니까 안 되지. 예,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예, 막 그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7분의 3, 분의 아마 찾아봐도 안 나와요. 분의 분수 찾아보면은 분수라고 사전에 찾아보면 프랙션이라고만 나오지. 7분의 3을 갖다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줘.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제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심부름 갈 사람 정하는데 어떻게 정할래요? 그러는데 이 가위바위보를 갖다가 또 말하려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참 그 바디 랭귀지로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랬더니만 락시저 페이퍼. 예. 어, 그 바위부터 먼저 하고 바위 락. 그 다음에 시저, 그 다음에 페이퍼, 보 대신에 페이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가위바위보를 하여튼 말 많어. 120회 진행했을 때, 아이고야. 평균 승리수는 이렇게 물어본다라면은 승리할 확률이 일단 얼마죠? 3분의 1이에요. 되셨어요? 뭐든 다 동일하게 조건을 갖다가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위바위보의 달인이 아니라서 그냥 3분의 1의 확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40회를 갖다가 찾아내게 되죠. 우리가 요런 식으로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사건을 N회 진행했을 때 우리는 요런 사건은 이항분포 바이노미알 그냥 적을게요. B의 NP를 따른다고 씁니다. 그거의 평균 횟수, 즉 이 X는 NP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 좀 쉬워요. 승리할 확률이 3분의 1인 가위바위보를 갖다가 120번 진행했으면 승리하는 횟수, 평균 횟수는 120 곱하기, 즉 승리할 확률이 3분의 1인 가위바위보를 120회 진행했을 때 우리는 바이노미알 120의 횟수, 일어날 확률이라고 쓰고 평균 승리 횟수는 120 곱하기 3분의 1, 즉 얼마? 40회라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요 바이노미알이라고 하는 게, 요 B라고 하는 게, 요 B는 바이노미알이라고 합니다. 바이노미알. 이항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항이라고 하는 수학에서 이 바이노미알 이항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다 아니다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뭐 물론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도 바이노미알 그 비슷한 단어를 갖다가 쓰기는 하는데
기다 아니다로 선택을 하시면 그러니까 가지치기도 사실은 기다 아니다 OX 이런 거였잖아요. 즉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거나 또는 안 일어나거나 즉 이길 확률 또는 이기지 못할 확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이기거나 지거나가 아니라 이기거나 이기지 못하거나 즉 이런 양자택일의 어떤 양자택일적인 우리가 왜 이항정리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라고 하는데 이항정리였잖아요. 이항정리가 두 개의 다른 항을 가지고 이걸 몇 제곱 했을 때 n제곱 했을 때의 정리법이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승은 이항정리가 아니라 이항정리의 응용 또는 그냥 뭐 삼항정리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 이자는 다른 이자긴 한데 참 힘들어요. 예,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요 바이노미알, 기다 아니다,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따른다고 쓰고 EX 여기에서 나오는 평균 횟수는 NP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요. VX 같은 경우는 NPQ 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Q 또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그죠? 그래서 단 Q는 1-P다. 항상 공식에서 줍니다. 로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지금 봐봐요. 예를 든 거는 되게 쉽죠. 가위바위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 가위바위보를 120회 진행했을 때 그러면 평균 승리수는 120 곱하기 3분의 1, 49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히려 이게 더 쉽다니까요. 접근법이. 근데 문제는 얘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실제적으로는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사건을 갖다가 N회 시행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 중에서는 분명히 N번 중에 0번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N번 중에서 한 번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도 있을 거고요. N번 중에 2번, 3번, 4번 해서 총 몇 번? N번까지 일어날 사건들이 그 각각의 확률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되셨어요? 걔네들의 평균적인 확률을 갖다가 구하는 거예요. 즉 얘의 원래 기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산 확률, 즉 독립 사건의 시행과 이산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합쳐서 나오는 이 오리진을 갖다가 잊으시면 안 되세요. 즉 이 n회 진행했을 때 평균 횟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횟수는 n회 진행했으니까 x라고 하는 거는 횟수였던 거예요. 0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확률은 뭐다? nc 0에 p의 0승. 아이고야. 아이고야. 좀 크게 잡을까? p의 0승, q의 n승. 독립사건의 시. 1회가 일어날 확률은 nc 1회, p의 1승, q의 n-1승. 뭐 중간에 가서 r번 일어날 사건은 그럼 점점점 가가지고 요거는 조금 칸을 갖다가 크게 잡읍시다. 죄송해요. r번 일어날 사건은 그래서 점점점 가서 ncr에 p의 r승, q의 n-r승. 점점점 최종 얼마? n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n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n, c, n에 p의 n승, q의 0승. 이렇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그리고 이 합은 얼마라는 거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요렇게 표에서 계산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산 확률 분포표가 즉 P 오브 X가 XI일 때 요런 표를 갖다가 만들 수 있고요. 이산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걸 가지고 평균 횟수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0 곱하기 NC 0의 P의 0승, Q의 N승 더하기 1 곱하기 NC 1의 P의 1승, Q의 N-1승 더하기 등등등등 더하기 NCR의 중간에 R을 거쳐서 P의 R승, 아유 미친놈 R 곱하기 NCR의 P의 R승, Q의 N-R승 더하기 등등등등 최종적으로 N 곱하기 죄송해요. N 곱하기 NCN의 P의 N승, Q의 0승 해줬는 게 평균 횟수잖아요. 왜? 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횟수를 갖다가 다 적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확률을 갖다가 다 적었고 즉 이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나올 수 있는 이걸 곱해서 나올 수 있는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 횟수 값이잖아요. 되셨어요? 즉 요게 얼마라는 거다? NP라는 거다. 그게 얘가 얘기하는 EX는 NP였던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드는 의문, 야, 씨, 이거 계산하면 왜 NP 나와? 그리고 너 좀 전에 이거 다 더하면 1이라고 했지. 이건 간단하긴 하지만은, 이거 다 더하면은 너, 뭐야, 이거 다 더하면은 1이라며.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요거 증명을 갖다가 다음 보너스 강의 때 할 거지만,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어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사건을 갖다가 N회 진행했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은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 N회의 확률 P를 따른다라고 쓰고, 평균 횟수 거기에서 나오는 평균 횟수 EX라고 하는 거는 NP를 따르고, 분산 V 오브 X는 NPQ를 따르고, 여전합니다. 시그마 오브 X는 루트 분산 즉 루트 NPQ 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걸로 대부분 계산이 되세요. 즉 95%의 문제는 요걸로만 요 공식만 알고 계시면 되지만은 5%의 문제는 얘가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계산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 MPEX라는 게 NP라는 게 이런 계산 결과를 통해서, 즉 이산 확률 분포 표를 갖다가 만들고 그 표를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 결과를 갖다가 꼭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풀 수 있는 5%의 문제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 이항 분포는 언제든지 바이노미알 n회의 p, 확률 p를 따른다. 그래서 평균 횟수 EX는 NP다. VX는 NPQ다. 요거는 꼭 외워두시되, 이 NP라고 하는 게 우리가 n 곱하기 p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곱해서 나오는 NP가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산 확률 분포 표를 갖다가 왜 카운터블 하기 때문에 n회 시행했는 거에 카운터블한 이 변수들이기 때문에, 세퍼러블한 변수들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그 각각의 확률을 갖다가 곱해서 다 더해 주신 게 NP로 계산되는 거다 라는 걸 갖다가 알아두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걸 꼭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